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주식이나 크립토와 같은 위험 자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위험 자산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단순히 본다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이 파고들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고, 금리 인하 자체가 위험 자산에 부정적이라는 사고는 조금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과거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을 다룬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은 2024년 7월 30일과 31일에 있는 FOMC 미팅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6.2%로 희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0.25% 금리 인하는 약 88%, 그리고 0.5%의 금리 인하는 1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의 경우 1981년에 약 19%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동안 거의 0% 가깝게 유지가 되었고, 202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리 인하 기간의 미국 대표 주식 인덱스인 S&P 500의 성적을 보면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단일한 트렌드를 찾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2001년과 2007년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S&P 500의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금리 인하가 생긴 직후에 주식이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995년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미국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의 시작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89년의 경우에도 금리 인하 이후에 중간에 조정이 있었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가 위험 자산에 부정적이라는 이미지는 최근에 있었던 몇 번의 금리 인하 기간에 나타난 현상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서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위험 자산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 자체보다 왜 금리를 인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금리 인하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하와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기에 금리 인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에 맞춰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인하는 종종 부정적인 신호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선택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9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CPI 수치는 2.6에서 3%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고용지표인 U3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기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나 심각한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 약화를 시사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또는 2019년 코로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급격하게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기로 인한 금리 인하가 위험자산 조정장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연준이 시장 패닉의 반응을 빠르게 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떤 상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인 금리 정상화를 위한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첫 번째, 미국 경제 상황의 경우 2쿼터의 GDP가 2.8%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과 같이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가 현재로서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경우 느린 속도지만 연준의 의도대로 꾸준하게 떨어져 왔고, 현재는 연준의 목표인 2%에 상당히 근접한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경우 6월의 실업률이 4.1%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로 대체적으로 실업률 4.3, 4.5% 정도에서 금리를 인하한 경험이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조건에 부합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시장에 연준 금리 인하가 좀 더 명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미국 주식시장 인덱스 중에서 테크 비중이 높은 나스닥 인덱스는 조정을 받고, 저금리 환경에서 가격 성장을 잘하는 중소기업들의 인덱스 상품인 IWM이 급상승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AI 관련이나 주로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이 별반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채무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환경에서 성장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IWM 같은 인덱스를 해지로 이용하고 공매도를 한 상태에서
동시에 빅테크 주식들을 매수한 형태로 포지션을 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 금리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인 시장 참여자들이 두 포지션을 반대로 풀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IWM 주식이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았을 때 공매도가 숏 스퀴즈를 당하면서 포지션이 풀린 것 같고, 주식 전반에도 이전과는 달리 금리나 기대감으로 중소형주가 주도하는 하반기 시장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식시장과 크립토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번 상승장에서 대장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소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별반 상승을 하지 못한 2024년 상반기였지만 주식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전고점 돌파는 알트코인 시즌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의 7%에서 8%가 남은 상황에서 이더리움 ETF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까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상품에 갇혀있던 투자자들이 일반 이더리움 ETF로 갈아타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상품에서 일반 ETF로 투자자들이 갈아타는데 약 10일 정도 걸렸다는 점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와 위험 자산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항상 부정적이라는 단순한 주장은 오해 소지가 있고, 투자자들은 기본적인 경제 여건, 인플레이션 추세, 연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주목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위험 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위험 자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